제1화 동창회에서 만난 회춘한 말숙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30년 지기 친구와 마약, 그리고 제 무릎에 관한 아주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에이, 내 나이에 무슨 마약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빨간 알약 한 알이 제 평생 일궈온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제가 그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지금부터 7부에 걸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제2의 순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순이입니다. 부산에서 평생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 키워낸 그냥 평범한 할매죠. 제 인생의 유일한 적은 남편도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놈의 무릎이었어요. 비만 오면 무릎이 쑤셔서 밤잠을 설치는 건 일쑤고, 계단이라도 오르락치면 입에서 저절로 아이고 나 죽네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좋다는 한약 다 지어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연골은 다 닳았다지 수술은 무섭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뚝이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단톡방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초등학교 동창회 소식이었습니다. 가고는 싶었지만 절뚝거리는 제 몰골로 친구들 앞에 서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순이, 너는 왜 그렇게 늙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났죠.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절뚝이며 들어가는 제 모습이 초라해서 몇 번이나 되돌아갈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 순이 아니니? 저를 부르는 맑고 고운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엔 3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말숙이었습니다. 말숙이는 저랑 똑같이 시장에서 고생하며 살던 친구였거든요. 분명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보다 무릎이 안 좋아서 유모차 밀고 다닌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말숙이는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가벼운 나비처럼 팔랑팔랑 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색은 복숭아 빛이고 눈동자는 초롱초롱하더군요. 7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말숙아, 너 맞니? 어쩜 이렇게 건강해졌어? 너 무릎 수술했니? 제가 묻자 말숙이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은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야, 수술은 무슨? 나 비법이 좀 있지. 이따 화장실에서 나 좀 봐. 동창회 내내 제 눈은 말숙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말숙이는 술도 잘 마시고 노래방 기계 앞에서 춤까지 추더군요. 저는 부러움과 질투심에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저렇게만 걸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말숙이가 화장실로 향하자 저는 절뚝이며 뒤를 쫓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더니 말숙이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도 없는 투명한 병 안에는 새빨간 알약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내 생명의 은인이야. 미국 사는 조카가 보내준 건데 이게 관절염 특효약이래. 먹자마자 통증이 싹 가시고 몸이 가벼워져. 나도 이거 먹고 다시 태어났잖아. 말숙이는 약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순이야, 너랑 나랑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너 아파서 절뚝이는 거 보니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이거 딱 한 알만 먹어봐. 10분 뒤에 내 무릎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느껴보라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말숙이도 저렇게 멀쩡한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빨간 알약을 입안으로 털어넣었습니다. 물도 없이 말이죠. 약을 먹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타는 듯하던 무릎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기운이 넘치고 세상이 갑자기 밝아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팡이 대용으로 짚던 우산을 던져버리고 식당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다 놀라더군요. 순이야, 너 아까까진 죽을 상이더니 왜 그래?
저는 신이 나서 말숙이랑 같이 춤까지 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춤을 추던 중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크게 확장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쿵쾅, 쿵쾅.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말숙이를 쳐다봤습니다. 말숙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말숙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숙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행복해. 너무 좋아. 한 알 더 먹고 싶다. 그 목소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말숙이가 저에게 약통을 슬쩍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집에 가서 아프면 한 알 더 먹어. 근데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알았지? 집으로 돌아온 밤 약 기운이 떨어지자 무릎 통증은 이전보다 수십 배는 더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숙이가 준 약통을 열어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집 현관문을 아주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이순희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당장 문 여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말숙이가 말한 그 조카? 아니면 경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빨간 알약을 쥔 채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가 제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과연 순이의 집을 찾아온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숙이가 준 그 빨간 알약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일화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이는 과연 그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약을 삼켜버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순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무서우니까 일단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다. 2번 너무 아프니까 일단 약부터 먹고 문을 열어준다. 제2화 기적의 약, 그리고 시작된 환각. 여러분, 지난 일화 보셨나요? 30년 지기 말숙이가 준 빨간 알약 한 알. 그 약을 먹고 70평생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밤늦게 제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정체 모를 남자들. 저는 그 빨간 알약을 손에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2화에서는 제가 겪은 그 소름 끼치는 밤의 진실과 기적의 약 뒤에 숨겨진 끔찍한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절한 악마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쾅, 쾅, 쾅. 이순희 씨, 문 열라고. 안에 다 있는 거 알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빨간 알약이 땀 때문에 녹아내려 손바닥이 벌겋게 물들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외시경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센서 등조차 켜지지 않은 채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문이 부서질 듯 울렸는데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을요. 저는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무릎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악소리 나는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무릎뼈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손바닥에 녹아있는 그 빨간 알약을 입으로 핥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숙이가 준 약통을 열어 하나를 더 꺼내 삼켰습니다. 약을 2알째 삼키고 5분이나 지났을까요? 통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몸이 마치 풍선처럼 붕 떠오르는 기분이었고 집안의 형광등 불빛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았습니다. 평소엔 허리가 아파서 엄두도 못 내던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청소기를 돌리고 손걸레로 바닥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말수가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저는 거실 거울 앞에서 뱅글뱅글 돌며 춤을 췄습니다. 70대 노인의 몸이 아니라 갓 성인이 된 발레리나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저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동자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눈 전체를 덮을 정도로 커져 있었고 그 너머로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잠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뇌 속에서 수만 마리의 전령이 뛰어다니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쓱, 쓱. 안방 구석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기어오더니 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제 얼굴 위로 내려왔고 차가운 냉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순이야, 한 알 더 먹어. 그래야 계속 안 아파. 그건 말숙이의 목소리도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인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휘저으며 약통을 찾아 헤맸습니다. 약을 먹어야 이 공포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통을 여는 순간 약통 안에 빨간 알약들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 저는 거실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쓴물이 올라왔고 온몸은 매를 맞은 듯 쑤셨습니다. 집안 꼴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생각했던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화분은 깨져서 흙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지는 제 손톱 자국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가 벽에 피로 쓴 듯한 글자들이었습니다. 더 줘. 더 줘. 더 줘. 제 손가락 끝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건 관절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말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숙아, 나 좀 살려줘. 이 약 좀 이상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숙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평소의 말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순이야, 벌써 다 먹었니? 너도 참 급하다. 더 필요하면 우리 헬스장으로 와. 거기 트레이너가 너 기다리고 있거든. 말숙이가 알려준 곳은 동네 상가 지하에 있는 낡은 헬스장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분명 무릎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가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로 제 다리를 조종하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커진 눈동자,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이번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건 건장한 체격의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순이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법 약 정말 효과 좋죠? 그 남자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숙이도 이 남자도 저를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을 팔아치울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과연 이 헬스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숙이는 정말 제 친구가 맞을까요? 여러분, 2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환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순이의 모습,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을 묻고 싶습니다. 1번 이미 중독된 것 같으니 일단 트레이너 비위를 맞추며 약을 더 받아내고 기회를 본다.
이건 범죄다. 당장 도망쳐서 경찰서로 달려간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의견이 순이가 제3화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를 결정합니다. 제3화 말숙이의 실체와 의문의 공급책. 여러분, 지난 2화에서 순이 씨가 겪은 환각의 밤 기억하시나요? 기적의 관절약인 줄 알았던 빨간 알약은 사실 순이 씨의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과 기억나지 않는 밤의 행적들. 그리고 말숙이가 알려준 지하 헬스장에서 만난 의문의 트레이너까지. 과연 순이 씨는 그곳에서 말숙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까요? 오늘 3화에서는 말숙이가 숨겨온 추악한 진실과 순이 씨를 노리는 거대한 공급책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번 화는 특히 충격적인 장면이 많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자 러닝머신 몇 대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구석진 소파에 초점 없는 눈을 한 노인들이 몇몇 앉아 있었죠. 그들은 모두 말숙이가 건넸던 것과 같은 빨간 알약이 든 물병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순이 어머님, 어서 오세요. 말숙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트레이너는 근육질의 몸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가슴팍엔 강 코치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지만 그는 트레이너라기보다는 감시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약이 좀 이상해요. 잠도 안 오고 헛것이 보여요. 이거 정말 관절약 맞아요? 제 물음에 강 코치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명현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몸속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때를 참아야 진짜 새 몸을 얻는 겁니다. 자, 여기 말숙 씨가 어머님 몫으로 미리 결제해둔 거니까 가져가세요.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빨간 알약이 수십 알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성은 도망쳐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약 기운이 떨어진 제 무릎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도 없이 그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나가려던 찰나 헬스장 안쪽 상담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숙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다 이어지는 말숙이의 목소리 톤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알던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강코치. 순이 그갓이나 약 더 달라고 안 보채더냐? 걔가 과일 가게 하면서 모은 돈이 꽤 돼. 집도 본인 명의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담실 문틈으로 들여다본 말숙이는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아까 보니까 이미 눈이 풀렸더라고요. 한 일주일만 더 먹이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겁니다. 그래, 확실히 중독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공급책 형님한테 면목이 서지. 이번에 순이 집 담보로 돈 좀 땡겨서 넘기면 우리도 드디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저를 마약에 중독시켜 전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니. 배신감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상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옆에 있던 비품 창고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옷장 틈새로 보이는 남자의 기운은 강 코치나 말숙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말숙이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그래, 이번 달 수금 현황은? 남자는 낮은 저음으로 물으며 품 안에서 붉은색 가죽 장부를 꺼냈습니다. 순이라는 여자 명단에 올렸나? 네, 형님. 이제 완전히 우리 손바닥 아닙니다. 오늘 약도 한 보따리 가져갔으니 내일쯤이면 돈 들고 제 발로 찾아올 겁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좋아. 요즘 경찰들이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니까 조심해. 특히 그 여자는 입을 조심시켜야 할 거야. 조금이라도 헛소리하면 바로 처리해. 처리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적 속의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 코치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주머니 위를 손으로 눌러 진동을 막으려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옷장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틈새로 강 코치의 눈동자와 제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거친 손길이 옷장 문고리를 잡고 확 젖혔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약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라? 순희 씨 아니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지? 말숙이가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오며 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타지 않은 담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순희 씨는 이 소굴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체 모를 사장님이라는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믿었던 친구가 나를 돈줄로만 보고 있었다니. 순희 씨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순희 씨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일단 약 기운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연기하며 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난다. 2번, 이미 들킨 거 핸드폰을 쥐고 경찰에 신고 버튼을 누르며 끝까지 저항한다. 여러분의 선택이 사화에서 순희 씨의 운명을 가릅니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시고 순희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프로필 링크에 비공개 영상들도 있어요. 제사와 경찰서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지난 3화에서 헬스장 옷장에 숨어있다 말숙이와 공급책에게 들켜버린 순희 씨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순희 씨, 여기서 뭐해? 라며 비웃던 말숙이의 그 서늘한 눈빛.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착한 경찰서에서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가짜였다는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사화는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강 코치의 거친 손이 제 멱살을 잡아채 옷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가슴 속엔 그 빨간 알약 봉투가 꼭 쥐어 있었죠. 이 할망구가 귀가 박네. 다 들었지? 강 코치가 제 뺨을 툭툭 치며 위협했습니다. 사장이라 불리던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뒷산에 묻어버려. 말 많은 노인네는 골치 아파. 그 순간 제 안에서 죽기 살기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무거운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강 코치의 정강이를 온 힘을 다해 걷어찼습니다. 악! 소리와 함께 놈이 주춤하는 사이 저는 지하 계단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톱이 뒤집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길거리로 뛰쳐나온 저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경찰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이소. 제발.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약이요? 친구가 마약을 줬어요. 저기 지하 헬스장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충혈됐으며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형사 한 명이 저를 취조실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이순희 씨 맞죠? 일단 진정하시고. 이거 어디서 나신 겁니까? 형사는 제가 품고 있던 알약 봉투를 투명한 증거물 비닐에 담으며 물었습니다. 제 친구 말숙이가 관절약이라고 줬어요. 근데 그거 먹고 제가 이상해졌어요. 환각이 보이고 잠도 안 오고. 형사는 동료와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소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필로폰 계열의 신종 마약 양성 반응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마약 투약자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던 내가, 과일 가게를 하며 정직하게 장사하던 내가 마약 사범이라니요. 형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숙이
이름이 김말숙 맞습니까? 네, 맞아요. 30년 지기 친구예요. 우리 같이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형사님,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건 제 친구 말숙이가 아니에요. 사진 속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수수한 인상의 다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김말숙 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할머니. 이 김말숙 씨는 3년 전에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방불명 상태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동창회에 나타나 저에게 약을 주고 헬스장에서 사장이라 불리는 남자와 돈 얘기를 하던 그 여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럼 제가 만난 그 여자는요? 그 가시나는 대체 누구예요?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의 친구분 신분을 도용해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단일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노리는 건 할머니의 집과 재산입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말숙. 형사는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영상통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아는 가짜 말숙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경찰서 시원하니? 거기서 헛소리해봤자 너만 미친 할망구 되는 거야. 이미 내 무릎은 내 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걷게 됐잖아. 그녀는 화면을 돌려 어딘가를 비추었습니다. 그곳은 제 집 거실이었습니다. 순이야, 너희 집 비밀번호 참 쉽더라. 여기 서류 하나 있는데 내 도장 좀 찍어줘야겠다. 안 오면 너희 딸 직장 주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알지? 가짜 말숙이가 비열하게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취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경찰서에 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제 딸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순희 씨는 딸을 지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김말숙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친구의 탈을 쓴 괴물이 제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순희 씨는 선택해야 합니다. 1번 경찰 몰래 경찰서를 빠져나가 집으로 달려가 도장을 찍어준다. 2번 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정 수사를 요청한다. 여러분의 선택이 오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시고 순희 씨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세요. 제5화 죽음의 헬스장 마약 공장. 여러분, 지난 4화에서 가짜 말숙이가 순희 씨의 집 안방까지 점령하고 딸을 위협하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경찰서 시원하니? 라며 비웃던 그 가시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무너졌던 순희 씨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도장을 찍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 괴물들의 소굴로 직접 뛰어들어 뿌리를 뽑을 것인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5화에서는 평범한 할매였던 순희 씨가 경찰과 공조해 마약 조직의 본거지인 산속 공장으로 잠입하는 긴박한 과정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정도로 긴장감이 넘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취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엄마는 약하지만 자식을 지키는 엄마는 독해진다고들 하죠. 형사님, 저 가시나. 아니, 저 괴물놈들 내가 잡게 해주이소. 내가 그 소굴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형사들은 처음엔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가짜 말숙이는 이미 제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 딸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 몸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도청기를 숨기고 함정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위급 상황 때만 누르세요. 저희가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과일 가게 하면서 거친 일 다 겪었지만 죽음의 문턱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짜 말숙이가 지정한 장소는 시내 헬스장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근교 산속에 위치한 오래전에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이었죠. 밤안개가 자욱한 그곳은 가로등 하나 없이 음산했습니다. 입구에는 건강요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강코치였습니다. 그는 제 몸을 거칠게 수색하더니 다행히 형사들이 숨겨둔 장비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끌고 학교 지하 강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건 비릿한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그곳은 운동기구가 놓인 헬스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알약을 찍어내고 포장하는 마약 공장 그 자체였습니다. 강 코치는 저를 공장 구석에 있는 철창 우리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인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자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먼지와 오물 뒤집어 쓴 채 깡마른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3년 전 실종되었다는 진짜 김말숙, 제 진짜 친구 말숙이었습니다. 말숙아, 김말숙, 너 진짜 말숙이 맞나? 순이니? 너도 저가짜한테 당한 거야? 진짜 말숙이는 제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곳에 갇혀 강제로 약을 먹으며 가짜 말숙이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노인들을 유인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순이야,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약 안 먹으면 매질하고 약 먹으면 정신을 빼놓고. 여기서 나간 노인들은 다 재산 털리고 길거리에 버려졌어. 말숙이의 참혹한 모습에 제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친구의 인생을 훔치고 이제 내 인생까지 훔치려 한 그 악마들. 그때 공장 문이 열리며 가짜 말숙이와 사장이라 불리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이, 이순이. 도장은 가져왔어? 딸 살리고 싶으면 빨리 찍어. 가짜 말숙이는 제 품에서 인감 도장과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경찰들이 진입할 시간을요. 야, 이가시나야. 내 친구 말숙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너가 무사할 줄 아나? 천벌 받을 년. 저는 가짜 말숙이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분노한 그녀가 제 뺨을 후려쳤고 제가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제 옷 속에 숨겨져 있던 위치 추적기와 도청기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삑삑. 정적 속에 기계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인귀처럼 변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경찰을 끌어들였어? 사장은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제 목에 겨누었습니다. 가짜 말숙이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강코치, 빨리 불 질러. 다 태워버려. 증거 없애라고. 공장 곳곳에 휘발유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창 속에 갇힌 노인들은 비명을 질렀고 매캐한 연기가 지하 강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순이 씨는 진짜 말숙이와 노인들을 데리고 이 불바다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숨이 막히지 않나요? 이제 순이 씨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불길은 치솟고 목에는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순이 씨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일단 사장의 팔을 깨물고 도망쳐서 노인들이 갇힌 철창 문부터 연다. 2번, 경찰이 올 때까지 사장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버틴다. 여러분의 선택이 6화에서 순이 씨의 생사를 가릅니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시고 순이 씨와 진짜 말숙이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제6화 사선에서의 탈출, 그리고 참교육. 여러분,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 5화, 폐교 지하 마약 공장에 잠입한 순이 씨의 옷 속에서 도청기가 발견되던 순간 제 심장도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휘발유가 뿌려지고 목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들어온 상황. 가짜 말숙이는 증거를 없애려 불을 지르라 명령했죠. 철창에 갇힌 진짜 말숙이와 노인들의 비명소리가 불길 속에 섞여들던 그 지옥 같은 현장. 오늘 6화에서는 평범한 엄마이자 할머니였던 순이 씨가 어떻게 그 사선을 넘나들며 악마들을 처단하는지,
그 피 튀기는 반격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 할망구가 끝까지. 사장의 칼날이 제 목을 파고들려던 찰나 강당 구석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강 코치가 던진 라이터가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를 만난 겁니다. 순식간에 화염이 천장까지 치솟았고 매캐한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사장이 연기 때문에 헛기침을 하며 주춤하는 그 찰나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물건 나르며 단련된 억척스러운 손으로 사장의 손목을 콱 깨물었습니다. 아!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린 순간 저는 놈의 급소를 걷어차고 옆에 있던 철제 소화기를 들어 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말수가, 정신 차려. 문 열어야 돼. 저는 불길을 뚫고 노인들이 갇힌 철창으로 달렸습니다. 열쇠는 도망치려던 강 코치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열기를 견디며 강 코치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던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놈을 바닥에 쳐박고 열쇠를 뺏어냈습니다. 철창 문을 열고 진짜 말수기와 노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사이 가짜 말수기가 가방 가득 돈다발과 마약을 챙겨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딜 가? 이 악마 같은 년아. 저는 타오르는 커튼을 잡아채 가짜 말수기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연기 속에서 마주한 그 가시나의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너 미쳤어? 여기 다 타 죽게 생겼어. 비켜, 비키라고. 너 같은 년은 살아서 나가면 안 돼. 내 친구 인생 훔치고 사람들을 약쟁이로 만든 죄 여기서 다 받고 가라. 저는 가짜 말수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놈이 제 얼굴을 핥히고 때렸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당 문이 부서지며 방독면을 쓴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의 진입과 동시에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망치려던 사장과 강 코치는 형사들의 테이저건을 맞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가짜 말수기는 끝까지 돈가방을 놓지 않으려 발악하다가 제 손에 이끌려 형사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순희 씨, 괜찮으세요? 저를 담당했던 젊은 형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매캐한 연기를 마셔 정신이 혼미했지만 수갑이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가짜 말수기의 손목을 결박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진짜 말수기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실려나가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친구의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타는 폐교를 뒤로하고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타오르는 마약 공장을 보는데 그제야 무릎의 통증이 아닌 가슴 속에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덕분에 그 조직 일당 12명 전원 검거했습니다. 가짜 김말숙의 본명은 박춘자, 전과 8범의 상습 사기꾼이었습니다. 박춘자. 그게 그 악마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사장 뒤에 더 큰 몸통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춘자가 연행되면서 할머니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라던가요? 순이야, 내 딸. 아직 내 선물이 배달 안 됐을 텐데? 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장은 소탕했지만 박춘자가 말한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 딸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다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저는 경찰과 함께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딸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집 현관문 앞에는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함께 낯익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일화에서 화장실에 버렸던 말수기가 처음 줬던 그 빨간 알약 한 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쪽지 한 장. 순이야, 중독은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공포도 중독이지. 우리 곧 다시 만나자. 박춘자는 감옥에 갔지만
그 배후에 누군가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순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과연 이 거대한 조직의 진짜 몸통은 누구일까요? 순이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 아닌가요? 잡힌 줄 알았는데 더 큰 배후가 있다니. 이제 최종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순이 씨가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딸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야반도주에서 숨어 산다. 2번 오히려 내가 미끼가 되어 거물급 배후까지 직접 낚아올린다. 여러분의 선택이 마지막 7화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시고 순이 씨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제7화 평화의 회복과 시청자를 향한 경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 6화에서 불타는 마약 공장을 탈출하고 가짜 말숙이 박춘자를 검거한 순이 씨. 이제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배달된 의문의 택배 속 빨간 알약과 쪽지 한 장. 우리 곧 다시 만나자라는 그 문구는 순이 씨의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춘자 뒤에 숨은 거대한 몸통. 그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오늘 마지막 화에서는 순이 씨가 그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내린 최후의 결단과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진짜 악마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택배 상자를 열고 빨간 알약을 마주한 순간 제 무릎은 다시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진 지 한참 되었지만 공포는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 잔인하게 제 뇌를 파고들었죠. 엄마, 왜 그래? 경찰 아저씨가 다 끝났대잖아. 겁에 질린 딸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차마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장 지하에서 본 장부에 적힌 이름들, 그리고 박춘자가 비웃으며 던졌던 중독은 공포로도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며칠 동안 커튼을 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벨 소리만 울려도 자지러졌고 주변 사람들의 친절한 인사조차 저 사람도 한패인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건 세상에 대한 신뢰 중독이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진짜 친구 말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된 말숙이는 깡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무섭제? 나도 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도 매일 죽고 싶었어. 근데 순이야, 저들이 노리는 게 뭔 줄 아나? 우리가 겁먹고 숨어버리는 거다. 그래야 지들이 대대손손 우리 같은 사람들 등쳐먹고 살 거 아이가. 말숙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너머로 단단한 빛이 보였습니다. 나 이제 안 숨을 거다. 내 이름 훔쳐서 악질짓 한 그년이랑 그 뒤에 숨은 놈들, 내 눈으로 똑똑히 심판받는 거 볼 거다. 순이, 너도 기운 차려라. 네가 살아야 네 딸도 산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박춘자가 원하던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제 제보로 박춘자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노인들의 재산을 세탁해주던 거물급 배우가 드디어 꼬리를 잡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평소 독거노인들을 돕는다고 사진을 찍고 다니며 신뢰를 쌓은 뒤 그 정보를 박춘자 같은 사기꾼들에게 넘겨 작업을 치게 만든 것이었죠. 이사장님, 순이 할머니 아시죠? 수갑을 차는 순간에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한 것뿐이야. 노인네들 외롭지 않게 친구도 만들어주고 아픈 무릎도 낫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야? 그 뻔뻔한 말에 저는 놈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네가 준 건 약이 아니라 독이었고 네가 준 건 친구가 아니라 저승사자였다. 네 죄는 지옥 가서도 다 못 갚을 거다. 박춘자와 이사장 그리고 그 일당들은 모두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빨간 알약 대신 말숙이와 함께 새벽 등산을 다닙니다. 무릎이요? 가끔 쑤시긴 하지만 이제는 그 통증조차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져 귀하게 여깁니다.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마법 같은 비법 약도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걷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는 것. 그것이 70평생 제가 몰랐던 진짜 관절약이었습니다. 진짜 말숙이는 이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화장실에서 만나면 그때 일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순이야, 약 줄까? 됐다, 이가시나야. 니나 많이 물아.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방 속에 혹은 식탁 위에 놓인 이름 모를 해외 직구 영양제. 친구가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이라며 건네준 정체 모를 알약. 혹시 지금도 의심 없이 드시고 계신가요? 마약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아프지 않게 해줄게, 당장 살을 빼줄게, 당장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속삭이는 모든 달콤한 유혹이 바로 마약의 시작입니다. 박춘자는 감옥에 갔지만 박춘자의 후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댓글창에 카카오톡 단톡방에 숨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단순히 드라마로만 듣지 마세요. 이것은 언제든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주간 순이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 덕분에 저 순이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도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1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의심스러운 약은 무조건 버리고 정직하게 건강을 지키겠다. 2번 내 주변에도 박춘자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경계하겠다.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소중한 지인과 가족들에게 예방주사가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비공개 영상들은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